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옆자리 한번 보세요. 가신 분 계시나? 네, 없죠, 아직까지는. 자, 이제 기억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보세요? 탄력성은 판단을 하기 위해선 주어진 변화와 반영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탄력성의 판단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을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 두 개가 보이나요? 뭐와 뭐가 보여요? 수요와 가격? 근데 가격하고 같이 나온 수요는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스타킹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변화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되시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이렇게 가리면 얘 무엇의 탄력성이죠? 수요의 탄력성인가요? 지금 가격의 탄력성인가요? 수요의 탄력성이죠. 아니 지금 보이는 대로 읽어보라니까. 그랬더니 네 손으로 다 보여 손등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물론 보이겠죠. 보이겠지만 안 보인다 가정하고 그럼 얘는 무엇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뭐가 변화하는 정도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따지겠네요.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근데 얘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변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잘 보세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우리는 따지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 게 뭐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니까 걔가 분자, 분모?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 뭐는? 가격은 어디로 내려가겠구나? 분모로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를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으면 헷갈리지 말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을 세워놔야지만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호는 얘는 항상 플러스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이니까 짝대기 짝. 왜 짝대기 짝? 분수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 이거 바꿔놓으면 헷갈려요, 진짜로.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1이라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꼭 그만큼 변화한 건가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거죠. 분수에서 분수가 1이면 분모 분자가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산수를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뭔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 착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 1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1단은 예, 그래서 1은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지금 뭐는 같다는 걸 딱 느끼셔야 되냐면 지금 뭐는 같냐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은 같죠. 그때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으면 단위 탄력적, 크기 1. 만약에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분자가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더 많이 변했으니까 얘를 탄력적.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그럼 1보다 작게 나오면? 1보다 작다는 얘기가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얘가 0이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우리의 손가락을 잘 보세요.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이 있을 때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으면 단위 탄력적.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답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답을 잘하라고. 또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완전 비탄력적. 그럼 얘가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깨달으시란 얘기냐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이 같을 때 얘를 기준으로 결국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지고 우리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안 주어지면 우리는 탄력성의 개념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지금 가격에다 뭘 묶었죠? 괄호를 묶었어요. 그럼 시장의 중심 대표주자가 뭐기 때문에?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초코파인가요? 그것도 또 못 알아듣네? 그러면 얘는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나오면 가격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집어.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걔는 꼭 집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문제는 정확하게 얘를 줍니다. 기본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 그래서 걔가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A 재화는 잘 보세요. 하여튼 칠판만 잘 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잠깐 딴 행동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예전엔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 비웠어. 자, 여기 잘 보시고. A 재화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했대요. 그러더니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앞에 있는 게 주어진 변화일까요? 뒤에 있는 게 주어진 변화일까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먼저 나온 게 주어진 변화지. 예? 그리고 반응은 뒤에 나오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반응이 먼저 나온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변화 얼마? 10%. 반응된 변화 얼마? 20%. 몇 배? 2배. 그런데 얘 상승, 얘 감소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답은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이게 답이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뭐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어디? 분자. 그럼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 그렇죠? 찾아 들어가는 거죠? 20% 들어가겠죠? 얘 마이너스 20%죠? 동의하세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 10% 상승이니까 플러스 10%죠? 그럼 나누면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우리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서로 다른 부호면 걔는 마이너스가 되죠. 서로 같은 부호면 플러스가 되죠. 대답해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별걸 다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이래놓고 나중에 틀려갖고 와요. 대답 안 해놓고.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여러분 수요의 법칙이 뭐였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네요.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죠. 그럼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냥 아예 뭘 씌워서? COC 빠졌죠? 절대값을 씌워서 뭘로 표현한다? 플러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아니라 절대값 씌웠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보기 1번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보기 1번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빠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정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쿡 찍고 나와서 답을 맞히는데 옆에 사람들이 플러스 2래요. 무슨 소리예요? 바보들. 마이너스 2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절대값 씌워야지 너 빼먹었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는 답의 5번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잠깐만 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다? 왜 항상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띄워버린다? 항상 마이너스니까. 항상 마이너스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게 마이너스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변화하는 정도만 따지기 위해서 2배 변했어요? 3배 변했어요? 0.5배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는 얘 말고 다른 거는 띄면 안 된다는 얘기지, 부호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볼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탄력성인가요? 탄력성이죠. 탄력성 이렇게 가렸어요? 가려졌나요? 충분히? 위에 또 손가락 위에 탄력성이 보여요? 안 보인다고 좀 가정 좀 해주고. 그러면 두 개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수요와 소득이 보이죠? 그럼 얘는 무엇의 탄력성이에요? 소득의 탄력성? 어떻게 국어가 그렇게 읽혀져? 읽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나? 수요의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변화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는 것인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변했다. 소득이 변해서? 소득이 변함에 따라 주어진 소득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아까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탄력성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절 보세요. 공통점.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는 다 무엇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량이 변하는 게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만 변하는 게 아니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잖아. 그래서 일단 탄력성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표현하더라. 마이너스를 그냥 띄어내도 되더라.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무엇의 탄력성이니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반응되는 정도고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변하는 정도예요.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얘가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네요. 얘가 어디로 올라간다? 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여기서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없는 걸 보는 특이한 눈이 있는 거야. 소득의 변화율이죠.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는 플러스면 정상제. 이 부호를 보고 플러스면 아, 정상제구나 얘는. 마이너스면 열등제라고 판단한대요.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 기억나나 보세요. 제가 소득과 수요는 어떤 한 사람의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같은 방향. 그래서 정상제는 같은 방향 움직이잖아요. 그럼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그럼 부호는 뭐가 나온다? 플러스. 걔가 무슨 제? 정상제.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소득이 감소하니까 디립다 쓰고 죽어버리는 그 사람, 그 인간은 정상적이다, 열등하다? 열등하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죠?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반대니까 무슨 제? 열등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마음대로 떼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까랑 다른 점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다른 점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여기.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얘를 암산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능력은 다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계산기가 있어야 풀겠다 그러면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재화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자, 주어진 변화 뭐? 이걸 얘가 주어졌다고 얘기하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얘가 주어진 변화잖아. 그럼 주어진 변화 얼마? 10%. 반응된 변화? 20%. 몇 배? 2배.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요? 증가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끝.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얘는 증가네요.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 2로 나온 순간 플러스를 보고 우리는 얘가 무슨 재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정상재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제 볼까요, 또? 암산이 되나 또 보세요. 즐거운 암산 나라. 마스크를 갈아 끼고 왔더니 좀 덜 올라가네요. 예. 잘 보세요. 비재화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주어진 변화 뭐? 예, 소득이 10% 증가하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10% 증가가 주어지자마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수요량이 10% 감소로 반응됐다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 변화, 10% 감소. 자, 그러면 몇 배? 몇 배. 그냥 먼저. 한 배,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끝이죠. 떼어내면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떼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 마이너스는 마음대로 띄지 못하는 이유가 얘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네. 그러면 소득 증가 시 감소되는 애는 소득 증가 시 감소하는 애는 열등제? 열등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남들은 이 식을 세워야지만 푼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열등제. 그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죠? 간단해요. 그럼 이제 디귿.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내용을 볼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말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선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보시고 교차로는 하나의 도로인가요? 두 도로가 만났을 때 교차로라고 하나요? 두 도로.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얘는 하나의 재화에서 판단하는 걸까요? 두 재화의 관계에서 판단할까요? 두 재화의 관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경험상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럼 이 둘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글자 뭐라고 하죠? 연관제. 뒤집으면 관련제. 그때 그 연관은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 무슨 재?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정말 보완제. 해당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함에 따라 해당 재화를 대체하는 재화는 대체제. 그럼 대체제끼리는 하나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나의 수요는 감소? 그래서 제가 대체제, 보완제의 개념을 주거라고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은 부동산 학이니까 식품 영양학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대체 관계인가요? 보완 관계인가요?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쓰잘데기 없는 걸 계속 분석하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상추와 돼지고기는 보완제인가요? 대체제인가요? 보완제인 건 다 알잖아. 쌈 싸먹으니까. 그렇죠. 오직하면 쌈 싸먹는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근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보완제라고 대답하시면 돼지고기 얇게 펴서 소고기 쌈 싸먹는 거죠. 대체제잖아. 그래서 제가 뭘 강조를 했었냐면 주거용 부동산만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소형 오피스텔 뭐 등등등이 나오면 걔들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제다. 맞죠? 그러면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절 보세요. 소형 아파트와 우리 대체제의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준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동일한 효용, 만족도를 주죠. 근데 하나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걔를 써요? 반대편으로 가. 반대편으로 가. 왜? 상대적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네? 그러면 반대편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요. 그럼 우리의 경험상 콜라와 사이다가 있을 때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최종적으로 사이다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잖아. 그럼 가격 수준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들어보세요.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콜라의 수요가 어디로 넘어와요? 사이다로. 그럼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사이다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저는 알았다니까 사이다 가격이 올라갈 줄? 그때 너 용하네, 용해. 이게 아니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서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에 아파트 가격이 5억대 수준이었는데 신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서 걔가 시가가 예를 들어 8억이래요. 그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요? 올라가요? 따라가서 올라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개론은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론에서 정확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대체제예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쓸데없이 아파트와 빌라가 보완 관계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자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내는데 실제 시장에서 아파트와 빌라가 보완 관계가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 나왔다면 보기 중에서는 무조건 대체제를 찍으면 되는 거야. 계산해보고 플러스면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이 둘의 관계는 대체제라고요. 됐죠? 그 다음 보완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건물과 건물의 부지.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것. 그 얘기였어요. 자, 이제 합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가 나와요? 두 재화? 두 재화가 나옵니다. 그 두 재화의 종류는 보완 관계이거나 대체 관계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해당 재화와. 그러면 메모리 매직인 건 다 아시죠? 네. 어떤 분들이 가끔 너 MM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취사 선택하세요. 알려드리면 그 중에서 사용할 건 사용하고 말 건 말면 되지. 뭘 또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참 의견도 참 다양해요. 그러면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것.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짝대기 짝 긋겠죠. 짝대기 짝 긋고. 지금까지 보면 얘도 무엇의 탄력성이죠? 제가 계속 뭘 가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탄력성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만 안 놓치면 문제는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지 교차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는 거죠.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간대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X가 먼저 나와요? Y가 먼저 나와요? 원래 알파벳에서.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X, Y, Z. 요즘은 Z라고 하고 G라고 하던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X제가 들어가겠죠. 수요량이 들어갈까요? 가격이 들어갈까요? 수요량? 수요량을 비교한다?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변했더니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했잖아. 항상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정도를 따져보고 싶은 거죠. 탄력성은 원래.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 뿐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X제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로 들어가죠. 됐죠? 그럼 칠판. 얘 10%면? 1. 10% 20%면? 1? 10% 20%? 2. 10% 30%? 3. 10% 5%? 0.5. 10% 0. 0. 10% 무한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보완제,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부지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져보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파트 부지 수요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에요. 좀 길어지니까 이제 헷갈리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분모를 먼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부지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걔는 그냥 탄력성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파트가 들어가겠지. 아파트 가격이 들어간다? 수요량이 들어간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의 법칙. 그럼 보완관계인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도 변할 거 아니야. 그걸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이.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어떤 부분을 꼭 거쳐가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법칙이 있죠. 그게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경제론은 끝나는 거야. 근데 자꾸 다른 걸 외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 같이 사용되는 그렇죠?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은 감소하나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지금? 같이 사용되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줄면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도 당연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이걸 대답하셔야죠 지금. 수요의 법칙이라며. 지금 여기서 가격 올라가는 걸로 한번 봤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거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똑히 차리시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그럼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 수요량도 증가하죠. 그러면 얘를 떼어내고 얘를 떼어내고 이쪽을 분모로 집어넣고 이쪽을 분자로 집어넣으면 이게 교차 탄력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들어가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감소하죠. 지금 얘 위에 거 여기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아파트 부지 수요량 감소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증가죠.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보완제는 수요량이 해당제와 같이 움직인다며. 그럼 수요의 법칙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지금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왔죠. 원래 해당 재화처럼. 왜냐하면 얘 집어넣으면 원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뭐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둘 다 마이너스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냥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예? 그런데 지금 교차 탄력성 부분에서 보완제라면 해당 재화와 같이 움직이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겠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공부하고 그냥 외우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맨날 출제자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면 보완제야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것만 잡아내면 되잖아. 그렇죠? 쓸데없는데 기운을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번에 볼까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치제라는 건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볼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본대요. 지금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가 X죠. 얘 Y죠. 그럼 분명히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겠네요. 맞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분자에 연립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있죠. 그럼 분 뭐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격이에요, 수요량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네요. 그렇죠? 그럼 또 보나마나 여기서 수요의 법칙을 밟고 들어가겠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번엔 다 맞히는 신화를 한번 이뤄보죠.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래야 전부 다 맞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 얘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에 따라. 얘 어디로 왔을 거 아니야. 줄어든 게. 어디로 왔다? 대체제인 연립주택으로 왔다는 얘기죠. 지금. 됐죠? 그럼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왔죠? 어디에서 왔잖아. 어디에서 왔을까요? 연립주택에서 온 거죠. 지금 수요량이.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감소지. 주고받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맞나요? 그럼 당연히 얘를 중간에 띄워놓고 보면 수요의 법칙 부분을 띄워놓고 보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가격 내려갈 때 내려가네요. 그렇죠? 부호가 뭐가 나올까요?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얘는 무슨 제다? 대체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얘가 헷갈리겠다, 헷갈리지 않겠다? 헷갈려요, 솔직히. 지금 들을 때, 아, 그래, 너 정말 용하다. 내가 이해가 다 되네. 이해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교차 탄력성의 판단은 부호가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예요. 그래서 MM으로 기억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안경 썼죠? 제가 안경 썼잖아요, 여러분. 안경. 저는 금태 안경을 썼죠. 금태인지 은태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뿔테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안경이냐면 우리는 뿔테 안경만 써요. 뿔테 안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으세요, 빨리. 무슨 안경? 뿔테 안경. 그럼 안경을 쓸까요? 뿔테를 쓸까요? 뿔테. 자, 플러스면 뭔가요? 플러스면 대체제죠. 플러스인데 보완제라고 나왔으면 그냥 가차없이 긋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옆에 분에게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을 제가 본다면 한 말씀 드릴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그냥 뭐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된다? 뿔테 안경. 자, 따라해보세요. 뿔테 안경. 뿔테.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나는 반대편까지 외워야 직성이 풀린다. 아니, 플러스면 대체제면 마이너스는 보완제겠지. 그걸 또 마보이 뭐 이렇게 외워요. 또 쓸데없이. 그럼 외워야 될 게 2배로 늘잖아. 네. 됐습니다. 그럼 자, 이제 칠판 다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제가 확인 떠볼 거예요. 탄력성인가요, 여러분? 탄력성이죠? 가렸어요. 탄력성을 가렸네요. 두 개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두 개가 보여요. 뭐와 뭐? 이걸 공급가라고 대답하면 약간 미워할 거예요. 공급량과.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의 변화율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이죠. 무엇의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탄력성이죠, 지금. 공급의 탄력성.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반응되는, 변화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얘를 쳐다만 본다고 변화가 안 되죠.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네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디로 들어간다? 차.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끝. 오케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산수가 나왔네요. 드디어.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대요. A분의 B는 자자자 이제 여기서 놓치면 뭐라고 교수님과 Q&A에 올리기 시작하냐면 대각선으로 곱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A분의 B는 C분의 D랍니다. C분의 D. 그럼 학창시절에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둘을 곱하면 서로 같다?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다? 보신 적 있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조사 뜰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4개 중에 뭔가 좀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 말고. 그래서 4개죠 지금. A, B, C, D 4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4개 중에 3개를 줬어요. 3개를.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 미지수, 아닐 미자에 알지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지수. 그럼 미지수는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으면 미지수 하나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렇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4개 중 3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걸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식을 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잠깐만 다시 이쪽. 제가 여기다 적어볼 테니까 이게 맞는지 판단해 보세요. 뭘 적나 잘 보세요.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아까 분수,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또 대답을 못하네. 수요량의 변화율, 맞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까 그 식에서 자, 4는 1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1분의 4죠. 100은? 1분의 100이죠. 그래야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다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 때 기본식이 이 식이란 얘기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얘는 1분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4가지 중에 3가지가 아니라 얘가 1이 된 순간 A가 1이 된 순간 미지수가 지금 전체가 3개가 된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얘가 1이면 얘는 어차피 준 거잖아. 그럼 거기서 2개를 주면 우리는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계속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지금.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식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분수식으로 세우고 있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무엇은 뭐 곱하기 뭐라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그 식만 세우면 문제를 푸니까 그 식을 외우는 방법을 제가 절대 공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대단하죠,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또 놀라고 있겠죠. 자, 보세요. 이제 문제에 뭐는 주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는 주죠. 문제에서 분명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무엇은 뭐 곱하기 뭐라고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 셋 중 2를 주면 무조건 하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곱하거나 나눠서 구하면 되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식으로. 자,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칠판.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수요죠. 지금 잠깐만. 여기 적지 말고. 적으면 안 돼. 여기 잘 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수요죠. 예?
그럼 얘는 수요량이라고 적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의죠. 의가 는 같잖아. 의는 는이라고, 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격 탄력성이죠? 그 지금 뭐가 보여요? 가격이 보이잖아. 그럼 가격을 적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탄력성 남았죠? 이게 소득 탄력성이야, 가격 탄력성이야? 가격 탄력성이죠. 그 다음 얘는 무언가 없이 그냥 붙어 있잖아. 사이가 곱하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다시 잘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자마자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라는 식 이것만 세우면 문제는 이거 2개 주고 얘 구하는 문제, 이거 2개 주고 얘 구하는 문제, 이거 2개 주고 얘 구하는 문제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요. 그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죠. 이 식을 못 세우니까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잘 두들기는 방법을 가리키는 강사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 시험장에서 1도 못 써먹어요. 진짜로. 단언컨대. 오케이? 우리가 계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계산기를 못 두들겨서가 아니라 식을 못 세우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자 볼까요?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대요. 드디어 해보는 거죠. 10분의 x는 x는 미지수인가요? x는 미지수죠. 10분의 x는 1분의 2랍니다, 여러분. 1분의 2. 그럼 지금 숫자가 3시예요, 4시예요? 4개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3시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1은 어차피 주나 안 주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는 3개 중에 2개를 줬나요? 3개 중에 2개가 수치가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따라해 보세요.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다. 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곱해요? 10 곱하기 2는 얼마? 20이죠. 그럼 x 곱하기 1은? x 곱하기 1은 x죠, x. x 곱하기 1은 x잖아. 그럼 x는 20이죠. 끝났잖아. 그런 감탄사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예. 그래서 x는 20이에요. x는 20.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식만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푼다니까. 그럼 아까 풀었던 식으로 똑같이 식을 만들어 내려가면 되겠죠. 은은 아까 뭐였어? 은은? 는이었어. 는이었죠. 수요는? 수요량이었고. 맞죠? 그럼 가격은? 가격이었고. 탄력성은? 가격이니까 가격 탄력성이었고. 둘은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로 붙어 있었죠. 곱해야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식 만들게요. 칠판. 여기에 뭐라고 먼저 적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절대공식. 절대공식. 좀 맞히라니까. 그러면 위치가 약간 틀렸네요. 뻘쭘하게. 그래서 절대공식은 내려가겠죠, 이제? 뭐다? 수요량, 뭐 곱하기? 이거 가격 보이면 진짜 안가 가봐야 돼요, 안가. 소득 곱하기? 탄력성.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겠죠. 됐죠?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소득인데 여기다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잖아요. 잠깐만. 여기가 소득이면 얘는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문제에서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얼마 변하고 소득이 얼마 변하고 주어진 변화 주고 가격 탄력성이 얼마고 소득 탄력성이 얼마일 때 전체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막 손을 벌려 떨어요. 2개를 한꺼번에 주다니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 소득의 소득 탄력성 곱해주면 되고 가격의 가격 탄력성 곱해주면 돼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99페이지 내용 교차 탄력성 부분까지 봤고
봤잖아요. 그죠? 내용들을 쫙 본 거예요. 그리고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교재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왔나 봐요. 여기 그냥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칠판 볼게요. 소득이 5% 증가할 때 이제 다시는 제 앞에서 탄력성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도 돼요. 어려울 수 있겠죠. 한 번 배웠다고 잘 되면 그건 정말 제가 잘 가르친 거죠. 뭐 근데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오늘 간만에 보니까 칠판을 거의 씹어 먹을 것 같네요. 지금 눈빛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눈빛이 9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시고 풀어볼게요.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아까 풀었던 방식에 의해서 풀어볼게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내용. 지금 주어진 변화 얼마죠? 5%죠? 반응된 변화 얼마예요? 10%죠. 몇 배? 2배?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끝. 아까 절대 공식을 사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쓰고 있는 자체가 낭비잖아. 지금 시간 낭비. 이거 바로 풀 수 있죠? 그런데 주는 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식을 웬만하면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식을 쓸 때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도 않는 게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그러면 소세지 같네요. 무슨 이렇게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는 가 곱하기 가탄. 아까 그 절대 공식이잖아. 그럼 찾아서 2개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하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헷갈리고. 됐죠? 자, 이제 풀어볼게요.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다. 이 식이 아까 절대 공식이죠? 타고 내려왔던 거. 그럼 채워보면 수요량 10%, 소득 5%. 그러면 얘만 비어있죠, 지금? 얘 모르죠? 그럼 여기까지 세워놓고 문제 못 풀면 정말 안 돼요. 얘 5를 없애려면 양변을 5로 나눠야죠. 난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세워놓고 이 다음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5로 나눠주시면 얘가 1만 남겠죠. 소득 탄력성이 그냥 나온다고요.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얘 10 나누기 5는 얼마?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답이에요. 풀었죠? 그 다음 다시 수요량을 이제 문제가 좀 달라졌죠. 수요량을 얼마 증가시키려면? 10% 증가시키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일 때, 정상제일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바로 암산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암산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운데 은근히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뭘 세우라는 얘기냐면 아까 절대 공식. 지금 여기에 절대 공식 있잖아요. 지금 보이죠? 그럼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수는 소 곱하기 소탄을 적어놓고 각각을 채워주잖아요. 지금. 응? 수요량 10%, 소득 탄력성 2라고 줬죠? 근데 정상제니까 플러스 2잖아 지금. 맞죠? 이 플러스 2라고 준 거잖아. 생략 가능한 건 플러스죠, 여러분? 플러스예요. 그러면 소득은 얼마인가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죠? 5죠. 소득 5%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시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인 상태에서 수요량 얼마를 증가시킬 수 있다? 10% 증가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냥 셋 중 둘 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는 문제. 그럼 우리는 이 식만 세워주면 무조건 다 푼다? 무조건 다 푸죠? 또 풀어볼까요? 소득이 5% 증가하면 이번엔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반복시켜 드리고 있냐면 셋 중 둘을 각각 다른 거 둘을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풀어볼까요? 다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그럼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탄. 소탄은 뭐의 줄임말? 가탄은? 네? 가격 탄력성.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나요? 아,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소득 5% 줬잖아요. 그 밑에다 그냥 준 걸 적으라니까? 적었죠? 그럼 바로 얼마? 5% 곱하기 2%니까 10%네요. 맞죠? 그럼 수요량이 10% 증가한 게 맞잖아요. 쉽다, 어렵다? 쉬워요.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탄력성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풀어줘야 될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보세요. 칠판.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암산 먼저 해볼게요. 암산 먼저. 여기 잘 보고. 자,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기지개. 뒤로 쫙 한번 제껴보세요. 힘내고, 힘내고. 자, 따라하세요. 내가. 빨리 따라하세요. 내가 32에 공인중개사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나는 졸면 안 된다. 난 열심히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 이쪽 보세요. 빨리. 아, 눈빛이 좋아졌네요. 자,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면 이렇게 됐죠. 주어진 변화 얼마? 제발 헷갈리지 말라니까. 주어진 변화 여기 줬잖아, 여기. 주어진 변화 10%. 반영된 변화 얼마? 5%. 몇 배? 아니, 몇 배? 몇 배? 0.5배. 0.5배. 맞죠? 그런데 얘가 상승 감소. 아니, 상승 감소. 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럼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뭐죠,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법칙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라며.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0.5다, 플러스 0.5다? 플러스 0.5가 답이죠. 절대 공식이 지금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 둘을, 이 셋, 가격, 수요량, 가격 탄력성. 셋 중에 얘 둘을 줬을 땐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얘 둘을 주고 얘 구하거나, 얘 둘을 주고 얘 구하거나 그러면 바로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절대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절대 공식 세워볼게요.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탄이죠? 그럼 이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채우면 되죠? 맞죠? 주어진 대로 채웠잖아, 지금. 이게 주어진 대로 채운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다고 제발 해주세요.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여기까지 계산해놓고 못 풀면 정말 안 돼요. 10으로 나누겠죠, 이제? 양변을? 그럼 0.5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0.5가 보기에 분명히 있다, 없다? 있지만 그 유혹을 견디고 참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로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간다? 왜? 항상 마이너스에서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0.5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레벨 1이네요. 이게 레벨 1이에요. 1. 수요량을 10% 증가시키려면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럼 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식을 세울까 덜덜 떨고 있을 때 우린 절대 공식을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죠. 얘를 세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는 가 곱하기 가탄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러면 채우겠죠? 채웠죠? 그럼 가격이 딱 보이잖아. 그럼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 지금 양변을 0.5로 나누면 되네요. 그랬더니 10 나누기 0.5는 수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10 나누기 0.5를 하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죠. 응? 2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칠판 잘 보세요. 이게 여기의 핵심인 거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맨날 틀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격은 지금 분명히 20이죠.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니, 지금 플러스 생략돼 있지,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20% 상승을 꾹 찍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하면 이게 플러스 20인데 지금. 그러니까 가격 20% 상승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찍고 나오면 틀린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요량이 뭐 됐어요? 수요량 증가잖아. 그럼 가격은 뭐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 반비례잖아요. 이게 사실 마이너스였잖아. 그래서 다 풀고 마이너스를 반대로 움직이는 것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그걸 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20%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아니, 제가 그냥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수요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수요량을 줄이려면 가격을 올리면 되겠네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눈빛이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또. 그래서 20% 하락이죠.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그래서 이걸 안 헷갈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다. 딱 보자마자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가격 부분에 아래로 내려놓고 아까 화살표 아래 내렸던 걸 해놓고 문제를 풀면 절대로 안 헷갈려요. 되셨죠? 근데 이제 또 가격이 20%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만큼 변합니까? 식 세우죠? 수는 가 곱하기 가탄. 채워요? 채웠죠? 채웠죠 지금? 그대로. 이걸 못 채우면 정말 안 돼요.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5%죠? 5%죠? 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감소. 자, 증가. 감소. 지금 전체적으로 손을 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들어줘야 된다. 얘 감소죠. 왜 감소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의 법칙으로 수요량은 감소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로만 풀어보면 플러스 5처럼 보이는데 얘는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란 얘기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레벨이 올라갔네요. 레벨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이 숫자가 안 보이세요? 그냥 꿈이었으면 싶은 거야 지금? 레벨 2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봤더니 하나도 나는 버거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일 때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미워, 출제자 미워.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믿긴 뭐가 미워?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껌이지 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에 뭘 곱하고? 가격 탄력성 곱하고. 소득에 뭘 곱해? 소득 탄력성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엄하게 이렇게만 안 곱하면 된다고. 가격에다가 소득 탄력성 곱하고 소득에다가 가격 탄력성만 안 곱하면 이 문제는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곱하고 있는 순간 나는 과연 정상인가 생각해 보라고. 큰일 나겠네. 그렇게 곱할 사람들이네.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거를 절대 공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풀겠죠. 응? 그러면 이제 풀겠죠,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왔고 5가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 10이 나와요. 그럼 이 둘을 더해서 얼마라고 대답하면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된다? 이걸 더해서 15를 대답하는 순간 아작 나는 거죠. 15가 아니지. 왜? 지금 가격이 뭐 했다? 가격 상승. 그럼 얘는? 수요량은 감소. 얘 마이너스란 얘기잖아. 되세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이 문제는 무조건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따라 5% 감소하고 소득의 변화에 따라 10%가 증가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얼마만큼 증가로 끝난다? 지금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10은 얼마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얼마? 5% 증가. 이게 끝이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랑 같이 풀 때는 쉬웠다. 근데 너가 사라지니 무슨 마법이 풀린 것처럼 나 혼자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느꼈다. 이런 거죠. 원래 그래요. 한번 연습해 보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세워서 이렇게 주의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간 순간 무조건 수요량을 내려놓고 풀라니까. 마이너스를 기억하면서 풀면 이 문제는 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레벨 3입니다. 지금까지 한 1시간 찍었죠? 1시간. 네. 시간은 기가 막히게 다 재고 있나 봐요. 전 뒤에 시계를 보고 물어봤는데 지금 대답을 하네요. 1시간 넘었다는 걸. 자, 여기 잘 보시고. 쉬는 시간은 제 마음이에요. 여기 잘 보시고.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이고 또 이제 또 이걸 보면 또 긴장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일 때 두 개 나온 순간 이제 손이 또 바들바들 떨리는 거지. 그래서 0.5일 때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왜 이 문장 구조에서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량이 5% 증가로 끝났다. 이 문장이 왜 나올 것이냐. 이거 무슨 수능 1타 강사 같은 느낌인데. 자,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 수요량은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5% 증가로 끝났대요. 그러면 가격 말고 다른 요인으로 아까 봤던 소득이 증가해서 전체 수요량이 증가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때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의 절대 공식이죠. 탄력성 2개? 탄력성 2개 보이세요? 수는 가 곱하기 가탄? 수는 소 곱하기 소탄. 그 2개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었어요? 이때 우리 얘 모르죠? 소득을 모르잖아. 그럼 이제 이 단계를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먼저 뭐는 완전하게 줬나요? 가격과 가격 탄력성 완전하게 줬죠. 아니 우리는 소와 소탄을 줘야 걔를 곱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질 거잖아요. 가와 가탄을 줘야지만 곱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격과 가격 탄력성 줬죠. 그러면 가격에 가격 탄력성 곱해주시는 거예요.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줬죠. 제가 근데 체크를 하나 하고 풀었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곱해보면 10 그리고 0.5 곱하니까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없으면 자 칠판 소득 탄력성 부분의 내용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수요량은 감소여야 되는데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로 끝났다면 그 얘기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소득의 변화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식을 세워보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줬나요? 일단 안 줬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그래서 소득을 물어봤는데 소득 탄력성, 소탄은 줬죠? 2라고 줬잖아. 지금 채운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얘를 구할 수만 있다라면 소득 부분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한 건지만 안다면 얘 아까 봤던 식이잖아요. 2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스텝 3. 얼마나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고 있어요, 지금. 별로 용납하기 싫은가 보네.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5% 변화인데 전체 수요량은 플러스 10%래요. 아니, 마이너스 5여야 되는데 플러스 5. 자, 이쪽 마이너스 5인데 여기 전체는 플러스 5%로 끝난대요. 플러스 5로. 무언가가 있어서.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10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마이너스 5%에 무언가를 더해요. 이 무언가 동그라미야. 몰라.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다 이런 거예요. 얘가 플러스 5%야. 전체가.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죠? 우변으로? 유식한 표현 써볼게요. 우변으로 2항. 시키면 마이너스 붙여서 오잖아. 그럼 플러스 5%가 되니까 5%에 플러스 5%니까 10%? 플러스 10%. 예? 이걸 초등학교 3학년한테 시키면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여러분. 100% 합니다. 그래서 얘는 10%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란 얘기다? 10%란 얘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가 10%면 소득은 얼마? 5죠. 끝.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정말 쉬운데 이걸 한 번 보고 탄력성 2개 나왔어? 난 포기. 난 수포자. 나의 과거 전력은 수포자.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 됐죠? 그래서 주의 부분은 10분간 쉬었다가 머리를 좀 맑게 하고 들어갑니다. 열심히 한번 해서 멋지게 한번 끝내보는 거예요, 우리. 10분 쉬시고 집으로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세요. 예.